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우리 증시 그래도 8,000피 도달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중동 원유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 대만, 일본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월요일에 뉴욕 증시도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었죠. 그 전까지 다우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고 주말 동안 지금 이란과의 이슈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 10분 전쯤이었나요? 외신에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이란의 남부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유가가 물론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90달러 선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유가 향방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증시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살펴볼까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겠죠. 1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는 외국인. 언제까지 개인과 기관이 받아낼 수 있을지 중요한 주목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전자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도래합니다. 지금 사전 교육자가 9만 3천 명 넘게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인버스 상품들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는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의 유의사항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또 금통위도 있죠. 지금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파적 발언이 나오는지 집중해 보셔야겠고 PC 물가 지표도 나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물가 지표이고 지금 국채금리 상승에 물가 상승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변동성에 일조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이벤트가 많네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또 어떤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지 김도준 사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30년 세력 차트 매매법의 대가 김도준 사부님 모셔볼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김가은입니다. 전쟁 우려로 무거웠던 증시가 협상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20일 주 초반 시장을 압박했던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주 초반까지만 해도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의 재확산 우려가 시장을 압박했었죠. 하지만 주 후반 들어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이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만 1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0.58% 오른 5만 579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19% 소폭 오른 26,343선, 또 S&P 500 지수는 0.37% 오른 7,473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롭게 진출하는 인공지능용 CPU 시장 규모를 2천억 달러로 전망한 가운데 이 젠슨항 CEO는 중국 시장도 고려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GPU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제한됐지만 CPU는 아직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 GPU는 엔비디아가 또 CPU는 인텔과 AMD가 주로 장악하는 구조였지만 최근 엔비디아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구글의 주가가 지난달 이후 30%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저평가 구간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 검색은 AI 요약 기능을 강화한 AI 중심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됐고 또 제미나이도 주요 AI 스타트업들과 경쟁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알파벳의 성장성이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의 추가 상승은 결국 사업 성장 속도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AI 검색, 클라우드, 또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가 향후 알파벳의 실적과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1% 넘게 올랐는데요.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생성형 AI 관련 웹사이트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이 애플은 WWDC에서 자사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AI 기능 개선을 발표할 예정이고 해당 서브 도메인은 생성형 AI 서비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1% 가까이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같은 AI 반도체주인 이 브로드컴도 소폭 내렸습니다. 테슬라는 2% 가까이 올랐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사의 자율주행 기능 명칭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이 FSD 대신 테슬라 보조주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기존 명칭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변경은 중국의 강경한 자동차 안전 규제 분위기와 맞서서 맞물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최근 차량 순기명 도어 핸들 규제도 이런 것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타도 0.47%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 넘게 올랐고요. 월마트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상황 지켜보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경제적인 파장도 가라앉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끝나고 이 세계 원유 공급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이미 치솟은 기름값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WTI는 5% 급락한 91달러 선에 또 브렌트유는 0.94%, 1% 가까이 오른 10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선물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이날 금과 은 선물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금 선물은 0.42% 하락한 4,523선에 또 은 선물은 0.69% 하락한 7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는데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지난 20일 제17대 의장으로 공식 취임했죠. 오는 28일 발표되는 지난 4월 PCE는 이 워시 의장이 취임 후에 처음 받아보는 물가 지표인데요. 이번 주는 신임 연준 의장의 첫 물가 지표의 검증, 또 그리고 미 이란의 변수 속에서 방향성을 잡아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캐스터 박서희입니다. 어제는 미국과 우리 증시 쉬어갔는데요. 전거래일이었던 금요일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주말 사이 전쟁 관련해서 낙관적인 소식 그리고 합의 기대감이 오늘 새벽 국제 유가도 급락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란과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는데요. 전보다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란은 핵폭탄, 또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이란을 압박하는 심리전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미국이 이란의 남부를 공격했다는 속보가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최근 로봇 섹터 전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양산을 위해서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들어졌고 또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틀라스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부품을 분류하는 작업에 투입이 되고요.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번 주 현대차에서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왔던 만큼 오늘 장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연일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웠고 무려 10조 원 넘게 팔자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12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섰고 역대 최장 기록을 쓰고 있고요. 액수로는 14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반면 지난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두산 로보티스와 또 삼성 SDI인데요. 반도체보다는 이제 로봇과 ESS 관련주의 시선을 돌린 걸까요? 오늘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렇게 오늘장 체크포인트 3가지 짚어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팔고 있지만요. 코스닥에서는 6거래일 연속 사들이면서 상반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나 싶었지만 오늘 아침에 계속되는 속보 계속해서 주시해주면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이상 체크포인트 캐스터 박서희였습니다.